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금융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 어떤 내용들 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지속되는 증시 안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심은 미국이고요. 유럽도 현재 뭐 흐름 상당히 좀 괜찮고 중국 증시까지도 지금 뭐 3,000포인트를 육박하는 이런 모습까지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차츰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와서 좀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얘기 좀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기를 21세기 들어서 연준이 가장 비둘기파적인 정책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닷플롯을 말씀을 드리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연준 위원 17명 중에서 9명이 금리 상단, 올해 2016년대 금리 상단을 1.0%로 이렇게 점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닷플롯의 형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크기 자체가 조금 많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 연준 위원들이 2016년 금리 평균값을 이제 중간값을 한 1.375% 정도를 봤었는데 이게 지금 0.875까지 떨어져 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연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미스터 마켓이 판단을 하기에는 증시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상 많이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우려감이 그만큼 컸었는데 이렇게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금리의 어떤 올리는 그 상단 밴드 자체도 내려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나타났는데 사실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분위기는 좋고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외신 쪽에서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이제 기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좀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가운데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양의 값을 갖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음봉 차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으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둘기파적인 부분이 이제 스코어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7년 정도 가까이 되는 이 결정들을 연준의 결정들을 표시를 한 건데요.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중간 하단에 2008년, 2009년도 가장 비둘기파적인 결정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금융위기에 이어서 당연히 친시장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한 2013년도부터 최근 한 4개년 정도의 이 닷플롯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닷플롯이 위쪽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부분들 아래에 있으면 이제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테이퍼링을 해서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도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이렇게 다다를 때까지만 보면은 이거 보면은 연준의 자신감입니다. 그 미국의 경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점차 지금 최근 4개월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이것도 모자라서 시장을 아예 그냥 도비시하게 계속 이렇게 뚫고 내려갔다. 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나서 최근 한 20년 동안 가장 도비시한 이런 그 결정을 보여왔었는데 지난 우리가 2015년 마치 이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시장 좋았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은 수준의 지금 비둘기파적인 결정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박스 상단을 지난해 이렇게 가져왔던 박스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우리가 미국이 실질적으로 경기가 진짜 좋지 않고 이렇게까지 통화 정책을 완화 정책을 하고 도비시하게 계속 접근을 해도 다음에 미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진짜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펀더멘탈 없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가는 증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지만 지금 자체는 시장이 연준의 결정에 의해서 그 시장 반응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좋은 예측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경제 지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나올 만도 한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최근 한 1, 2주 사이에는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수들도 그동안 이제 떨어졌던 어떤 올 초에 떨어졌던 그런 낙폭들 어느 정도 좀 다 이제 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불마켓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나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단기 트레이딩에 20, 30%까지 포션을 해서 100% 좀 투자를 해봐도 되는 구간으로 왔다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미국 이제 지난 4분기, 2015년도 4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1.0%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나오는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정도, 그리고 6월 이전, 그러니까 6월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은 이전까지는 한 4월, 5월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지금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펀더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고 앞으로 나올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결정할 수 있다.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버블이 될지 아니면 진짜 상승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얘기해 주셨지만 과거 사례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연준의 이렇게 대대적인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적도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이 그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황소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제시되는 만큼 물론 이번 주에 있을 GDP 성장률 확정치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분위기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브라질의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계속해서 브라질의 헤아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좀, 글쎄요,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에 동조하지 못하고 좀 계속해서 좀 따로 노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좀, 나름대로 많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헤아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수출국들이 WTI와 연동되는 이런 부분들, 신용도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까지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머징 EM 자산 속에서 브라질 증시라든가 브라질 헤아라 통화 가치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급격히 변동성을 늘려나가는 이제 자국의 이런 가치를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이제 헤아라를 변동성을 좀 축소를 하기 위해서 달러와 이제 스왑 계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머징 자산들이 좀 과연 이런 허들들을, 이런 변동성이라는 허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올해 들어서죠. 이렇게 헤아라 가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펀더멘털 개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이 정말 해결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외신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헤아라는 지금 작년에 33% 떨어지고 지금 9%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4% 정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에코노미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브라질 내부 사정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호세프 대통령이 이제 룰라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룰라 대통령이 이제 페트로브라스 쪽에서 이제 거액의 그러니까 뇌물 수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덮어 씌우려고 브라질은 이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 조사권이 없어진 그 면제를 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러나 있는 사람한테 장관을 시켜가지고 검찰 조사를 피하게 하는 뭐 이 정도인데 브라질 헤아라가 그리고 브라질 경제가 왜 안 좋아지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헤알 달러 보시면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년 30% 넘고 지금 최근 들어서 9% 올랐지만 이게 이제 하락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브라질이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매입 포지션, 선물 매입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들, 결론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수학거래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EM 자산들의 가격의 방향을 틀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이머징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 반등이 또 뒷받침이 됐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주 급격한 약세보다는 강세로 돌아서는 부분도 포착이 많이 됐었는데 그 강세 속도가 너무 컸다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약세로 돌아서거나 그런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파급력은 어떻게 볼까요? 시장은 좋게 계속 어느 정도는 한 2달 정도의 단기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한 8월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좀 속도를 감속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국 이머징 마켓의 중앙은행들의 정책 의지와 상당히 좀 관련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BOK,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좀 통화 완화적인 추가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저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보다도 훨씬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EM 자산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내고 있는 자산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라도 동조할 수 있다. 만약에 시장이 가다가 조금 못 가거나 조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런 중앙은행들의 정책 스탠스가 변하는 부분들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게 되는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참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통화 정책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언젠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 당국들의 시장 정책들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통화 정책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먼저 흘러가는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거기서 한번 좀 모범 답안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